463페이지로 옵니다. 지금까지 권리하자에 관한 570조부터 576조의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을 봤죠, 그죠? 주로는 권리하자 파트가 더 자주 출제될 거예요. 근데 물건하자요. 이를 줄여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중고차를 샀는데 뭐요? 이게 침수 차량이라는 하자가 있더라, 그죠? 그때 매수인이 매도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이랑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는 575조 1항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가실로 해서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따라서 특징적인 모습이 뭐예요? 매수인은 선이고 무가실이어야 한다, 그죠?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모든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무가실까지는 필요 없죠, 그죠? 근데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고 무가실까지. 당연히 뭐요? 내가 중고차를 매수하려면 꼼꼼히 물건 상태를 살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알았다면 이를 가격에 반영해서 가격을 책정했을 거고, 그죠? 내가 부주의해서 그 같은 침수 차량을 몰랐다면 그때는 자기가 감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수인은 선의 무가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경매도 준용됩니다. 근데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에서는 뭐요? 경락인이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주장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580조가 뭐예요? 특정물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하는 규정이었는데 581조. 내가 아반떼 차량 10대를 주문했다고 하죠. 이와 같은 매매를 종료 매매를 하죠. 자, 이랑 매매 목적물을 종료로만 지정한 경우에도 그 이유가 뭐예요?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는 그때는 뭐예요? 금방 봤던 580조 특정물 매매에서 매도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근데 별도로 뭐예요? 특징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죠. 전화의 경우 매수인 뭐예요?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치 않고 그죠. 그때 하자 없는 새로운 차량으로 뭐예요? 10대를 다시 바꿔서 인도해달라고 그죠. 하자 없는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한번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된 적이 있어요. 조문으로 쏘인 경우. 이건 뭐야? 해제하고 별도죠, 그죠? 해제 손해배상 청구했다면 완전물 급부는 청구 못 합니다. 예, 그죠? 이해죠, 그죠? 이해. 해제 또는 손해배상은 뭐야? 청구치 않고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뭐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고 속인 적이 있죠, 그죠? 해제했다면 완전 물급부는 청구 못 합니다. 이 부분요. 자, 그 다음. 앞서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 행사 기간은 1년이죠, 그죠? 근데 물건 하자 뭐예요?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당연히 뭐예요? 선의자만, 그죠? 안날로부터입니다. 안날로부터 6개월. 자, 그럼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안 물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요? 매수인은 선의고 무가실이어야 한다. 당연히 선의 무가실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뭐요?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의 악의 또는 가실을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번 판례 체크할게요. 앞서서 경매에는 하자담보 책임 규정 적용이 없다 그랬죠. 만약에 그게 뭐예요? 권리하자라면 경매에도 경락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건 하자라면 경락인은 담보 책임 못 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때 뭐예요? 그
매매 목적인 토지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답니다. 없다. 여기 뭐야? 권리하자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여기 뭐야?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라면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근데 판례가 이것을 뭐야?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물건하자로 봅니다. 물건하자. 권리하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경우 경락인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그 토지를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없다. 물건하자이기 때문에. 자, 2번 판례는 안 보시대요. 2번 판례는. 자, 책임의 내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과를 뭐요? 중고 차량을 매도했다, 그죠?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특정물 매매죠. 이 경우 그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뭐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그죠? 571조를 준용을 합니다. 불특정물 매매.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도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되면 금방 봤던 특정물 매매에 관한 담보 책임.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해, 그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는 특정물 매매와 달리 매수인은 뭐야? 계약 해제 손해배상 대신에, 그죠?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단어 속이는 거예요, 그죠? 예, 조문 속이는 겁니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은 뭐야? 하지 않고 뭐야? 하자가 없는 새로운 물건으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청구할 수 있다. 권리 행사 기간은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 행사 기간이 원칙 1년이죠, 그죠? 근데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 6개월. 당연히 안날로부터 6개월이죠.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자, 경매에서 담보 책임 갑니다. 경락인의 경우는 권리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죠, 그죠? 좀 갈게요. 1항.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전 8조 규정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요?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을 묻습니다. 경락된 권리 하자가 있을 때, 그죠? 권리 하자가 있을 때 채무자에게 계약해서 또는 대금감액에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양 전환의 경우 채무자의 자리가 없을 때는 뭐야? 그때는 두 번째. 배당받은 뭐야? 채권자에게 대해서 대금의 전만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순서 정도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항.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 하자를 알고도 고지치 않거나 뭐요?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할 때는 경락인은 악의의 채무자 또는 뭐요? 채권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락인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뭐요? 누굽니까?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죠? 악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자,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이거예요. 경매에서 경락인은 권리 하자에 관해서만, 그죠? 따라서 물건 하자 것은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권리 하자에서 뭐요? 순서, 그죠?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채무자에게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합니다. 근데 채무자가 무자력이기 때문에 뭐요?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서 배당받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뭐요? 그때는 채무자 또는 뭐요?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만, 그죠? 악의인 경우만. 그 다음에 권리하자니까 뭐요? 이와 같은 담보 책임 행사 기간 1년이죠, 그죠? 1년.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뭐요? 순서와 그 다음 뭐요? 적용 범위, 그죠?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거기까지를 기억할게요. 자, 5번. 채권의 매도의 담보 책임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래요. 조문 문제에서 아주 출제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매매의 목적물은 재산권 일반이죠. 당연히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때랑 채권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뭐예요? 당연히 언제요? 계약 당시입니다. 계약 당시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걸 추정한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변제기에 도달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고 하죠. 그때는 언제요? 변제기에 있어서. 자, 변제기에 있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걸로 취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이미 지문화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면책 특약의 효력, 제목 미주 볼게요. 당연히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죠, 그죠? 임의법규. 당사자 합의로 면책 특약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책 특약이 있으면 뭐요?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한계가 있어요. 매도인은 전 15조의 담보 책임을 면한 특약을 했더라도 뭐요? 매도인이 알고서 고지치한 사실 및 뭐요?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조문 자체는 기억을 하시고, 교과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자, 문제집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사례형 문제가 담보 책임 파트에서 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형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요령인데 우리가 본 시험에서 약간만 신경 쓰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갑이 을에게 X 토지 1,000제곱미터를 1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에 200제곱미터가 뭐예요? 제3자인 타인인 병에게 속해 있고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했다. 그래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죠. 572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을은 선의자다, 그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572조를 펴두시고 따라보세요. 을은 당연히 뭐야? 대금 감액은 모든 매수이죠. 선악불문하고죠. 1항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 해제와 손해배상은 뭐요? 선의 매수인만, 그죠? 그때 을은 선의자이기 때문에 잔존 부분만이라면은 매수치 아니했을 경우는 계약 첨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이 부분요, AND입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 그 다음에 뭐요? 대금 감액 청구, 외외죠, 그죠? 외외. 3은 그죠? 외외.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죠, 그죠? 함께입니다.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리얼이 이제 판례 문제예요. 이 경우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죠, 그죠? 그때 을은 단순히 200제곱미터 부분이 벽에 속한 사실 안날로부터 1년 아니라 뭐요? 그로 인해서 매도인이 뭐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안날로부터죠, 그죠? 구체적으로 안날이 어떤 의미냐를 판례를 물은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질문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기억부터 뒤까지 뭐요? 기억하셔야 돼요. 조문이니까, 그죠? 기억까지는. 앞으로도 기억부터 뭐요? 티귿까지는 계속적으로 지문화될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안 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뭐요? 조합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티귿이면. 만약에 여기까지 다 있다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날이란 뭐예요? 단순히 타인 권리도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때 상관없죠, 그죠? 따라서 안날이랑 그로 인해서 매도인이 재산권을 뭐예요?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매일 문제로 갑니다. 7번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권리 전부입니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악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손해배상은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 그죠? 따라서 악의 매수인은 거기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담보 책임 행사 기간은 제한이 없죠, 그죠? 제한이 없다. 그래서 3번 계약 당시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데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시장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모든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악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죠? 576조. 그 다음 4번입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 내에 맞다. 그죠? 그래서 5번이요. 만약에 이와 같은 하자가 뭐예요? 권리하자라면은 경락인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근데 물건에 대한 하자라면 담보 책임 묻지 못한다. 그죠? 근데 이 부분 판례해 달라고 그러죠. 건축을 해서 경락받은 토지가 관련 보상 건축을 할 수 없다. 그죠? 이와 같은 하자는 뭐예요?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죠. 물건하자이기 때문에 경락인은 뭐예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 판례 문제로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정답 5번. 자, 이제는 매매 파트 끝났습니다. 자, 한매에서는 뭐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하시려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매 기간 정도 한번 확인하세요. 한매 기간. 이 부분 591조 정도. 또 한매 제도가 단일한 문제를 출제한대요. 예, 그런 정도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임대차로 갑니다. 618조가 개념입니다. 자, 볼게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 네. 임대차의 대상은 물건이죠. 그죠?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죠. 그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값을 약정하고, 임대인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임차인이죠. 그죠? 이와 같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낙석. 그 다음 뭐야? 차임 지급을 요소로 하는 대표적인 유상, 쌍무, 불효식 계약이다. 그죠? 자, 그래서 차임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다만 차임은 금전일 필요 없죠. 그죠? 예,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합의면으로 성립하는 낙석. 대가 관계가 있죠. 그죠? 유상. 쌍방 모두가 하나의 임대차 계약으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쌍무. 그 다음에 불효식. 그죠? 예. 체크할게요. 가장 기본이요.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 없죠. 그죠? 임대차 똑같아요. 임대인의 의무는 뭐예요? 그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의무죠.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 없죠. 그죠? 반드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일 필요 없다. 그죠? 예. 그 다음, 따라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도 유의하죠. 이래로 임대차 계약은 원칙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조를 쭉 보시면 돼요. 따라서 반드시 그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일 필요 없죠. 그죠? 따라서 원칙,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란 이유만으로 원칙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는 뭐예요? 반드시 임대인이 소유자의 것을 뭐예요? 특기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차고 취소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란 우리 원칙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 반드시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 없죠. 그죠? 따라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는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제한이 없죠. 그죠? 지상권은 최단기가 제한 규정이 있었다. 그죠? 30년, 15년, 5년. 최장기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임대차는 최장기, 최단기 모두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갱시. 따라서 뭐야? 약정한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합의로서 뭐야?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죠. 갱신 횟수에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 법정갱신 체크할게요. 자, 우리가 전세 법정갱신하고 똑같은 요건이다. 그죠? 예, 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뭐요? 상당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당사자 간의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뭐요? 다시 임대차가 있는 거로 간주가 된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다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됨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여보죠. 존속기간은 뭐야? 약정이 없는 게 된다. 그죠? 다만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죠. 그래서 당사자는 535조에서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묵시갱신의 경우는 당사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획 체결력으로 간주가 되지만 그 중에서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그다음 이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3자가 친구인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보증을 썼죠, 그죠? 그때 당연히 나는 그때까지만 해줘, 그죠? 그때까지만. 따라서 전화의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만료로 소멸합니다. 제3자의 경우요. 그러면 반대해서 하면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묵시갱신의 경우에 그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랑 임대차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때 언제요?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했다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했다면 1개월이죠. 동사는 누가 하든지 5일이죠. 그죠? 5일. 자, 그 다음 621조. 622조가 담보래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는 임차권을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주로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되죠. 그죠? 등기치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는 임차권은 등기치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서 토지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이 부분. 그 다음 본문으로 갑니다. 임대차 효력. 먼저 임대인의 권리. 즉 눈을 쭉 확인합니다.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임대차가 만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차임정감 청구, 각종 대금 정감 청구. 여러분 제가 강조했죠. 대표적인 형성권 거죠. 형성권. 그래서 이 부분을 볼 필요도 없죠. 그죠? 그래서 임대 목적물에 대한 세금 등의 어떤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치 아니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장래를 향해서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형성권. 자, 임대인의 의무로 갑니다. 임대인은 그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할 의무가 주된 의무죠. 그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그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 소송 의무가 누구 부담이요? 임대인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비 누구 부담이요? 임대인 부담이 되죠. 근데 전세의 경우는 그 목적물의 유지 소송 의무가 누구의 부담이었다? 전세권자 부담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필요비 산정은 인정이 될 수 없다. 624조. 조문은 잘 뜹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유지 소선할 의무가 임대인 부담이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하면 임대인은 보존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때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연결돼요. 624조하고 625조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거절 못하죠. 거절 못하면.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루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항상 624조, 25조는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금방 봤던 조문 623조 이하를 확인을 합니다. 즉 임대인의 주된 의무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 수익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뭐야? 사용 수익을 하려니까 뭐야? 그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해야 되고 제3자의 뭐야? 방해성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그 목적물이 뭐야?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수선할 의무 등이 다 누구에게요? 임대인에게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수선 의무로 갑니다.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가 임대인의 부담이므로 그죠? 그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이를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자, 체크할게요. 다만 이와 같은 의무 규정은 임의법 규정. 따라서 당사자 약정으로 집을 빌려주면서 뭐요? 타인의 집보다 월세를 싸게 해서 빌려줄 테니까 뭐요? 사소한 고장은 네가 고치고 살아 그죠?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임의 규정. 그다음 방해 제거 의무요.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의 방에서 사용 수익이 방해되고 있다 그죠? 그때 임대인이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죠? 이 부분 우리가 임차인의 권리 파트에서 돌려서 볼 겁니다. 그 임대차는 626조는 무조건 지문화돼요. 자, 판례 볼게요. 이 부분 기억할게요. 임대인의 의무는 뭐예요? 그 목적물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임대인의 부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임대인 부담이요. 나는 임차인의 생명, 신체 안전까지를 내가 보호할 의무는 없죠, 그죠? 원칙적으로. 따라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보호 의무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판례도 이미 본문에서 설명드렸어요. 수선 의무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 합의로 임차인 부담으로 할 수가 있다, 그죠? 다만, 한계가 있어요, 그죠? 자, 쭉 볼게요.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목적물이 뭐예요? 파손 등이 생긴 경우 이를 수선치 않으면 임대차 계약서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뭐예요? 체크할게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죠. 그때 뭐야? 이것도 파손의 원인이 뭐야? 자신에게 있건, 그죠? 또는 임차인에게 있건, 다 원칙적으로 누가 수선해야 돼요? 임대인이 수선해야 돼요. 임차인의 잘못으로 파손됐더라도 수선은 누가 해야 돼요? 임대인. 다만, 거래는 손해배상은 내가 임대인이라면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도급도 비슷한 판례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므로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죠, 그죠? 자, 봅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 못했다. 그럼 뭐예요? 임차인은 뭐예요? 차임 전부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일부입니다. 목적물의 일부만 사용 수익을 못했어요. 그때는 뭐예요? 차임 전부의 지급 거절에는 뭐야? 그의 상한이죠, 그죠? 따라서 그 지정의 한도 내에서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전부를 거절 못하죠, 그죠? 유사한 판례가 도급 파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요. 수설 의무는 임의 규정이므로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죠. 다만 한계가 있다, 그죠? 임차인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의 수선에 한다, 그죠? 임차인 부담 기로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뭐요? 대파손 거죠. 보일러 설치도 뭐요? 대파손 여전히 그 합의가 있더라도 누구의 부담이요? 임대인 부담이다, 그죠? 임대인 부담.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로 갑니다. 임차인의 대표적 권리는 그 목적물은 뭐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뭐요? 임차권이라 한다, 그죠? 임차권.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요. 그래서 629조 기본 지문이요.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뭐요? 신뢰관계에 터잡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뭐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죠?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타는 계약도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위반하면 뭐요? 위반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플러스 뭐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629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626조입니다. 무조건 임대차에서는 626조는 무조건 지문해야 돼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임의규정이라고 하죠. 임의규정. 자, 앞서서 623조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 수순 의무는 누구 부담이었어요? 임대인 부담이죠. 그래서 필요비는 임대인 부담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다고 하죠. 그럼 적시다 그죠. 적시 전액이죠. 적시 전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언제요? 임대차가 끝났을 때죠. 임대차가 끝났을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죠. 그때는 회복자인 누구의 선택요? 임대인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금이나 증가액을 상한해야 된다 그죠. 근데 상한 허여 기간을 허위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 한다 그죠. 유익비.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견을 허여할 수 있다. 그다음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와 같은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대표적으로 뭐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다 그죠. 확인합니다. 필요비. 필요비는 적시 전액이죠. 적시 전액이요. 적시 전액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임차인 부담을 할 수 있죠. 임의 규정이므로. 그다음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언제요? 임대차가 종료한 때 그죠. 종료한 때. 그때 그 가액의 증가 현존한 때 안에서 임대인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하나를 상한을 해야 됩니다. 그때 행사기간 체크할게요. 이와 같은 필요비, 유익비는 언제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임대인이 뭐야?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만 그죠? 6개월 내까지만.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용은 상한 청구 못합니다. 그다음 대표적인 거다 그죠? 이와 같은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죠. 다만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을 때는 뭐예요? 근데 유치권 성립할 수 없죠. 626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자, 그러면은 갑니다. 유익비라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서 음식점을 경영합니다. 그래서 입간판을 설치한다 그죠.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죠 그죠. 임차인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유익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뭐야? 임대인의 성인하에서 정개축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약정한 경우에 유익비에 관한 규정은 이미 바뀌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유익비 상한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계약으로서 유효다 그죠? 유효입니다. 자, 그다음 부속물 매수 청권 제목 밑줄 것이고 이와 같은 단어는 어떤 임대차이면 뭐요? 옆에다 적을게요. 건물 임대차다 그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란 이와 같은 제도는 임대차 목적물이 뭐예요? 건물인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에서 요건은 우리가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랑 똑같다 그러죠. 임대인의 동의하에 뭐요? 부속한 물건 또는 뭐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서는 종료 시에 임대인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다만 한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법규지만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지상권 파트부터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부속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임대차에만? 건물 임대차에만 그죠.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또는 뭐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뭐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죠? 강행복귀. 다만 한 개. 임대차의 종료가 뭐야? 임차인의 차임 지급을 불지급을 이유로 뭐야? 미지급을 해서 채무불에서 해지되는 그때는 임차인에게 어떤 부속물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또 하나. 여간에 출장 가서 뭐야? 여간 건물을 일주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갑니다. 부속물 매수 청권 제도는 뭐야? 어디에만? 건물 임대차에만. 당연히 누가 누구에게 매수를 청구합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죠. 그래서 청구하려면 뭐야? 그 부속물이 누구 거야 돼요? 임차인 거야 됩니다.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당연히 뭐야? 그 건물과 뭐야? 일부가 됐을 때는 뭐야? 이거는 유익비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 건물과 구성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객관적으로 건물의 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물건. 따라서 오로지 뭐야? 임차인 개인에게만 필요한 입감 판단은 뭐야?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2번 판례 볼게요. 앞서서 부속물이야 뭐야? 임대차 건물과 독립된 물건이 돼야 됩니다. 독립된 물건. 자, 처음부터 뭐야? 그 부속시킨 물건이 그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이거는 뭐야?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유익비의 문제입니다. 유익비의 문제. 따라서 건물 자체 전개축 부분 체크할게요. 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거는 뭐야? 구성 부분이 됐다고 읽을게요. 보세요. 상적으로 내가 타인의 건물을 빌려서 임대차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야? 내 비용을 들어서 뭐야? 어떤 건물을 다시 정축합니다. 독립 건물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겠죠. 다락방 등만 올리겠죠. 그래서 기존 임대차 건물이 일부겠죠. 예. 독립 건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항상 이 부분은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은 뭐야? 부속매매 청구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매매 대상이 되려면 뭐야? 기존 임대차 건물과 독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독립성이었기 때문에 매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어떤 문제요? 유익비의 문제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 문제. 자, 그 다음. 종료 표시하시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죠. 그때 임차인은 뭐예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 제도는 어디에만요? 토지 임대차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는 뭐예요? 건물 임대차, 그죠? 건물 임대차. 이거 기억하시고. 순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283조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청권 지상물 매청권에 관한 283조가 준용되죠.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그 건물 등이 뭐야? 현존한 때는 283조를 준용한다, 그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그 계약갱신되면 문제없죠. 근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뭐야?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다, 그죠? 순서 제한 기억하시고. 자, 봅니다. 내용.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이 현존하죠. 그러면 283조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매청구에 관한 283조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순서죠.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뭐야?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를 합니다. 자, 체크할게요. 한 개. 이와 같은 매청구는 뭐예요?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을 이뤄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적용 안 되죠. 나머지 다 적용됩니다. 나머지 다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뭐예요? 임대인의 해지에 의한 경우도 뭐예요?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때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뭐요? 계약갱신을 청구할 필요 없죠.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뭐만 한데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다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건 이와 같은 규정은 적용 안 된다고 하죠. 당연히 강행 규정입니다. 자, 당사자 볼게요. 당이 뭐야? 지상물 매청권은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매수 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뭐야? 당연히 그 지상물의 소유자. 상대 뭐야? 임대차 계약의 소멸 당시 뭐야?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거죠. 임대인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어디를 체크하시냐면은 여기다 체크할게요. 토지 임대차죠. 토지 임대차에서 뭐야? 당사자 간에 임대차 기한 종료 시에 뭐야? 지상 건물을 뭐야?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키로 약정.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민법 규정은 임의법규다, 강행법규다? 강행법규죠. 그래서 이 같은 뭐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지상물의 시설은 뭐야? 철거키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뭐야? 무효이다는 겁니다. 무효이다. 이렇게 같이 돼요. 자, 2번 판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3번 판례 볼게요. 이 부분도 출제 가능성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1번 판례 정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으면은 그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성립하죠. 내가 임대인입니다. 매수했을 때 그 물건 뭐예요? 쓸모 없으면 강제적으로 매수게끔 강제할 수는 없죠. 그죠? 자, 볼게요.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뭐예요?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토지 소유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야? 내 땅에 존재하는 건물은 내가 매수해서 소유할 수 있지만 타인의 토지에서 건축되어 있는 건물은 뭐야? 내가 강제적으로 매수해봐야 토지 소유자가 뭐야? 철거를 주장하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임차지상에 서 있는 뭐야? 건물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뭐야?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내 땅에 서 있지 않은 토지까지 뭐야? 내가 매수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임차시상에 뭐에 있는 건물이 구분 소유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부분에 대한 매수 청구할 수 있을 뿐 거죠. 그런 경우 아니면 원칙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 뭐야? 이해되시면 이해를 하시고 안 그러면 1번 판례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죠. 그래서 임대차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에 뭐야? 지상 건물을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그죠? 강행법규에 반해서. 자, 그 다음. 뒷부분 보지 마시고 볼게요. 매수 청권 행사가 되면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하죠. 자, 그러면 누가 간의 매매가 성립하는지 볼게요.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권의 상대방은 원칙으로 뭐요?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사이 임대이고, 그 다음 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기억을 하면 된다. 그죠? 근데 이미 그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그자가 건물을 사봐야 의미가 없죠. 그죠? 거기까지만. 자, 그 다음 5번. 이미 본문에서 봤어요. 당연히 매수 청구는 누가 행사합니까? 건물 등의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그죠? 임차인이. 이렇게 됩니다. 자, 임차인의 의무. 627조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과 예로.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가실 없이입니다. 가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는 거죠. 임차인은 원칙이 뭐예요?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원칙입니다. 다만
전항의 경우에 잔존뿐만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때는 이를 위해서 뭐요? 임대차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대금 청감 청구는 눈으로 제목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 633조. 이것도 질문해야 됩니다. 차임은 언제 지급을 해야 되느냐? 목적물이 뭐요? 동산이나 건물이나 대지라면 뭐요? 매월 말에, 그죠?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지급을 하는 걸 원칙입니다. 다만 수확기가 있는 때는 뭐요? 수확 후 지체 없이, 그죠? 예. 동산이나 건물 대지는 언제요? 매월 말. 기타 토지는 뭐요? 매년 말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634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640조요.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시한다, 그죠? 그때 뭐요? 이를 위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차임 연체액이 뭐요? 2기여야 되죠. 2기. 자, 본문으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죠? 그때 627조 봤어요.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겠다, 그죠? 그때는 쌍문이가 뭐예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원칙. 다만 그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각종 정감 청구죠. 형성권이더라. 그렇게 논으로만 제목만 확인하시고, 차임은 뭐요? 동산 건물 기타 대지 임대차는 매월 말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토지는 뭐요? 매년 말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죠. 자, 이 부분도 혹시나요? 임차인이 여러 명입니다. 공동으로 임차했다고 하죠. 그때 차임지급 뭐요? 연대 의무입니다. 임차인 모두가 연대해서 차임 지급을 임대인에게 부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임 연체를 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 뭐요? 그 차임 연체액이 2기에게 달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임대차 목적물의 보완 의무.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나하고는 조문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624조, 625조 항상 같이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죠?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 임대차 종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반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반환할 때 뭐요? 원상회복 의무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 임차권은 채권,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의 양도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임대인은 이를 위해서 뭐요? 생계 손해배상 플러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대할 수 있죠, 그죠? 전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뭐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3번 연결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뭐요? 전차인에도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통지치 않으면 전차인에게는 해지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 반대는 뭐요? 부동산에 뭐요? 6개월이 경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 자, 일시 임대차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조문만 보시고. 예.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교과서 기출 문제 22회차 문제를 펴보세요. 을은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가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갑 소유 임야에 대해서 토지를 임대차했죠, 그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입니다. 각각 존속 기간을 10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임대차죠. 토지임대차는 차임을 언제요? 우리가 금방 봤죠? 매월 말이 아니라 뭐요? 매년 말이죠. 그죠? 매년 말. 다음 수학기가 있는 거 뭐요? 수하고 지체 없이 그죠?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산사태로 X 임야 일부가 유실돼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임차인은 뭐요? 임대인 갑에게 복구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이 X 임야의 산사태 예방에서 필요한 옹벽 설치 행위를 하는 경우. 저 뭐요? 보존 행위를 하는 거죠.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맞죠? 그죠? 보존 행위에서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 을이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때 뭐요? 언제 상할 청구할 수 있죠? 종료 시에 그죠? 따라서 갑에게 임대차 종료 전에도 상할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만, 필요비는 즉시죠. 그죠? 그 다음 5번.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에 을이 식재한 사과나무들이 존재하는 때에도 을은 갑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뭐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그죠? 자, 21회차 문제 보세요. 유익비 상한 청구에 관한 설명 중 다른 것은 1번. 유익비는 뭐야? 임대차 종료 시에죠. 그죠? 그래서 종료 전에는 상한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임대인은 누구의 선택이요? 임대인의 선택이죠. 유익비는 뭐죠? 회복자인 임대인.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언제까지요? 비용 상한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만 그죠. 그 다음,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626조는 임의규정. 따라서 임대인에게 비용 상한을 요구치 않기로 정한 경우 임차는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5번이 뭐죠? 유치권 행사죠.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죠. 따라서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치 않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뭐요? 임대차 종료 후 그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여기 뭐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매일 문제를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뭐요? 존속 중에도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필요비는 즉시죠. 그죠? 즉시 전액에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비용 상한 청구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 특약으로 뭐요? 배제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죠?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 임차인은 뭐요? 계약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즉, 이 경우는 이미 임대인은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죠. 그땐 갱신 청구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체크할게요. 이와 같은 표현은 어떤 임대차죠? 토지 임대차죠. 그죠? 지상물이라는 단어 그죠? 따라서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 일체를 뭐요? 포기 교환 당사의 약정 뭐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강행법규에 이입이 되므로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이 표현. 즉, 지상물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당사자 합의는 그와 같은 강행 규정에 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물 일체를 포기할 약정은 무효다. 그죠? 예.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민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은 1번 임차인은 임대인에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적어져 있다. 틀렸습니다. 그다음 임대차가 묵시갱신의 경우 원칙은 뭐요? 전 임대차에서 제3자가 정한다면 원칙은 뭐요? 소멸한다 적한다. 틀렸습니다. 그다음 3번 건물 임대차입니다.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의 정축 부분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상한은 뭐요? 청구를 포기로 약정은 유효죠, 그죠? 그래서 3번 질문 중요합니다. 항상 정축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뭐야? 구성 부분이 됐다고 읽어달라고 그랬죠. 내가 타인의 건물을 빌려서 임차권을 뭐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독립 건물을 지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건물의 일부가 됐어요. 이거는 유익비 문제죠, 그죠? 그래서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 회복해야 되죠. 근데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죠? 유익비 상한 청구 기로 유익비 상한 청구는 뭐예요? 포기 결합 약정은 유효 그죠? 비용 상한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그래서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 자 여기 찾고 올게요. 임대인이 뭐예요? 이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치 않고 전차인에게 뭐예요? 불법 점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왜요? 당연히 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뭐예요? 여전히 내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죠. 또 손해가 없어요. 그죠? 손해가 없어요. 그럼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예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해지하게 되면 뭐예요? 그때는 이제는 임대차 계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차임을 못 받죠. 그래서 이자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뭐예요? 그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예요? 이를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뭐예요?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요. 그죠? 손해가 없다. 그 다음 이 같은 존속 기간은 제한이 없죠. 그죠? 존속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예요? 쉬었다가 도급이하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